오늘 일단 눈길을 끄는 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 네. 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 네. 이 얘기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되면서 그렇잖아도 이제 뇌물 그 문재인 대통령 뇌물 얘기를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만 그 수사를 둘러싼 아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혐의와 이상한 수상한 돈 거래 내지는 뭐 이상한 취업 거기에 뭉칫돈이 있느냐 그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문재인 정부 5년을 우리가 요약한다고 한다면 예. 몇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가 그래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예. 무능과 위선입니다. 무능과 위선. 정책 예. 실패가 엄청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을 포함해 가지고. 두 번째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후한무치와 후한무치. 내로남불이다. 후한무치. 예. 내로남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북과 굴종적 친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종북과 예. 굴종적 친중. 예. 이게 굉장히 농축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얘기하는 아주 위선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예.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도 뭐 내로남불만이 아니라 위선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는 개혁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 뒤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거의 확정돼 가다시피 하는 혐의 사실은 어느 부모도 저는 도대체 그 정도는 저 애들 가진 부모가 웬만하면 한다는 식으로 변호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저도 제 아이를 이제 대학 보냈습니다만 대한민국 99.99% 어느 부모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무슨 인턴한 거 경력을 위조해서 그런 위조와 위조 심지어 따붙이기를 해서 그걸로 좋은 대학을 보내겠습니까? 그 정말 위선과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거죠. 그러니까 또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더군다나 민법도 아니고 헌법을 다루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준 이하라는 거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더 나가서 지금들은 나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 났거든요. 예. 자기 예를 들어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 개입을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개혁을 얘기하고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반개혁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게 전형적인 나름대로 위선이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였나요? 기회는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죠. 이 셋 다 아무것도 겉으로 말만 그랬지 실제에서는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니 이제 뭐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2017년도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측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예. 자신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좋다.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었다고 선언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논리적으로. 거죠. 만약 그 논리라고 따지면은 예. 처음부터 정치 보복 당한 거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기소되고 형을 받았다고 이거는 뭐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압살을 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정치 보복이라는 거로 피해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그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좀 네네.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큰 뉴스인데요. 네네네. 주말에 나온 큰 뉴스인데 거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는 이럴 수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일단 제목이 문 가족비리 감싸려면 박근혜 경제공동체 판결문부터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맨 끝부분이 사회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여는 것은 무리고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서 감옥에 갔다. 최 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네. 일컫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엮였다. 경제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집권은 먼지털 듯한 수사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따지기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판결문부터 읽어볼 일이다. 실은 또 홍준표 지금 예. 대구시장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때 당시 야당의 대표였었어요. 예. 근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당하고 통신조회하고 예. 자기 아들 며느리까지 다 조사했었던 문재인 정권 이제 와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거지. 그럼 얘기하는 후한무치다라고 얘기를 한 후한무치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더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소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지금 거죠. 이 분위기로 가면은 오늘 어느 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동시에 그 수사 내지 소환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었던 내각에 있었었던 그런 예. 경험이 있는 의원들 37명이 아주 기자회견까지 버젓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아니 독립적 생계를 이루고 있는 쪽에 있는데 무슨 놈의 이게 뇌물죄냐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렇게 예? 하나같이 그냥 뭐 벌칙적 공격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 갖고 그다음에 그 태상병 관련해서는 전화했다고 네.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저렇게 큰 소리로 정말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이건 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야죠. 정말 그런 식으로 검찰이 논리라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아니 국정조사를 해야죠. 예. 그런데 더 사실대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2017년도 7월 예. 그 중진공 예. 이상직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내정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부적격이라고 일단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일부 생활비를 줬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은 했지만 네. 독립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데 뭐 게임 업체에서 사회복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해서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거 그걸 지금 사실이에요. 계좌 지금 추적으로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는 확보한 거죠. 지금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이라는 분이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게임 회사에 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타이스타jet으로 갔는데 항공 경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라는 거. 예. 이런 그게 무슨 것들을 또 전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이니까 2억 2,300만 원을 맞습니다. 결국은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월급 800만 원에 뭐 체류비 230만 원인가 350만 뭐. 원인가 예, 그러니까. 월 한 1,150만 원씩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 한 2억 2,3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당한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 고발당한 거를 그 수사 안 하나요? 해야죠. 해야죠. 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예. 했는데 2016년도 11월 20일 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그 당시에 뭐 최순실 사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조사를 받아라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분의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어요. 아,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이 얘기한 워딩이었군요. 것입니다. 2016년도 11월 20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이런 얘기입니다. 확진적으로 뭐냐면 검찰은 대통령이라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겠네요. 돌리면 돼요.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대우하면 된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말의 품격을 우리가 떠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것을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피해나면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우리가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자. 어떻게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을까? 보통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 교체가 된다면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했었죠.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 선거에서 DJ가 이기고 2007년도에 2002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죠. 이기고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이긴 거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이 그렇죠. 있는데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무능과 위선 예. 그럼 후한무치 내로남불 이런 비정상의 나름대로 그 고착화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을까 더불어서 2020년도 184개 압승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보면은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정권이 그렇게 빨리 정권을 국민이 뺏어서 이쪽에다 넘겨준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위선, 내로남불, 후한무치, 무능이죠. 무능 돌아가서. 그리고 무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젠가는 터져 나오는데 예, 이게 만시지탄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예. 이제 아마 이번 달에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달 중순 9월 13일과 15일 날 네. 퇴임할 겁니다. 예. 그럼 그 2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잠깐 의심이 생기니까 이거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묵계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또 비판들이 나오는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추측일 따름이죠. 추측이죠. 추측일 따름인데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문성열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그런 부분 그런 거는 차치하고 나서 예. 그건 다 뭐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호사가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호사가들 한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보면 이거는 맞다. 뇌물로 해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단 그런 그래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가장 네.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게 가장 그 최신 속보니까 이 얘기를 좀 다뤄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타이스타 제세의 이상한 경위로 취직이 되고 한 2억 2,300만 원 특정됐다는 거하고 별도로 또 이 김정숙 여사가 딸 문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주는데 친구한테 굳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싸서 현금을 주면 줬고 이걸 내 딸한테 좀 보내줘라. 그런데 그 A 씨가 보내는 계좌에 이름을 그냥 본인 이름 네. 땡땡땡 막 적은 게 아니라 땡땡땡 김정숙. 그렇게 이게 사실은 저희도 뭐 송금할 때 거기에 이렇게 적는 그 칸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딱 적긴 하죠. 이게 내가 뭘로 보내지만 이게 일단 다른 사람 부탁으로 보내면 뒤에 이름을 적긴 하죠. 네네네. 그게 딱 그 적힌 이름에도 정황상 이건 김정숙 여사가 딸한테 이렇게 쿠션으로 보내는구나. 그러면 아니 정당한 돈이라면 딸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보내는데 더군다나 10년까지 5천만 원이면은 특히 증여세 대상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고 수상한 방법으로 뭉칫돈을 엄마가 딸한테 보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심이 두 가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예. 첫 번째 그 돈의 성격이 예. 돈을 누구 돈이냐 본인의 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예.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솔직한 얘기로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거니까 추론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그 옷을 살 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관보 관봉 뭐 네. 이렇게 십자가 딱 열십자로 이렇게 돼 있는 그야말로 특활비 같은 돈으로 산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이 현재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의심을 이제 그죠. 갖게 되는데 네, 의혹이지만 혹시 그런 돈처럼 이게 영출처를 밝히기가 애매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밝히기 어려운 돈이었기 때문에 야 네가 좀 대신 5천만 원 써줘 내가 돈은 너한테 네.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의심을 드는 갖고 두 번째 의심이 뭐냐면 그게 그거만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죠. 많은가 보다. 많은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내는데 집중할 수 없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친구인 A 씨한테 통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게 정확하게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예. 다혜 씨 계좌와 관련돼서 이상한 출처가 수상한 게 뭉칫돈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과도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전에도 그 문다혜 씨 하여튼 부부 사위인지 그 문다혜 씨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호원을 통해서 또 그렇습니다. 돈이 갔다는 것도 다혜씨 예. 관련돼서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럼 그러니까 도대체 왜 부모가 아니면 정당하게 필요해서 보내주는 돈이라면 왜 그렇습니다. 직접 송금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불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지금 안 예를 되죠.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 공격할 때 문재인 측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민주당이 하는 논리를 한번 보세요. 예. 어떻게 공직자의 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특검하자 그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100% 특검감이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아니면 최소한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 있어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그거 더 나가서 시점의 문제 물론 이제 너무 늦은 부분도 있지만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치 보복이다. 한참 만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또 뭐랄까 했냐 윤건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 걸 보니까 그때 그 상황실장 했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서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나요? 아니 예를 들어 딱 그거 따지고 뇌물 그렇죠. 때문에 서서 포토라인에 쓴 걸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까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분노할 수는 있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노는 할수 그거를 있죠. 검찰이 수사했다고 분노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분들 많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미국 전직 대통령은 오히려 현직 때보다 퇴임하고 나면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 칭송도 받고 예. 그 박수도 받고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세가 넘으셨죠. 이쪽 100세 입박하셨나?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헤비타트 운동도 하고 미국 역사상 예.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예.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예.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끼리 만나서 같이 또 뭔가를 새로운 걸 추구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재임 기간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펼쳤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다혜 씨한테 건너간 뭉칫돈 중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오늘 기사에. 문 전 대통령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네네. 출판사 중에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단서. 예. 있습니다. 그 출판사 관계자는 2억 원은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해서 준 거고 나머지 5천만 원 빌려줬다는 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아니 무슨 이 책이 뭐 수백만 권이 팔릴 베스트셀러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2억 원을 줬다는 건 출판업계 사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왜 출판사가 왜 그 저자의 딸한테 왜 빌려줍니까? 이게 변명을 해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게 상식적인 그렇죠. 거죠. 딴 그렇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더하나 이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다혜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 게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오는 들어오죠.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태국으로 갔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기왕 보내나요? 경호 인력까지 다 따라가야 딱 되죠. 가야 돼. 그 경호 인력이 얼마나 들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쉬지 막 감추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전 사위한테 저런 식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거액의 돈을 주면서 그 결국 뭐냐면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혜 씨에게 돈을 줬는지 안 해줬는지가 관건인데 관건이죠. 만약에 돈을 그런 의미에서 돈을 줬고 자기는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또 그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는 그 타이 하여튼 이스타젯 한국 쪽 회사에다가도 또 굉장히 좋은 알짜배기 노선을 배정해줬다. 그런 의혹도 있고 이스타항공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결국은 뇌물죄고 실제로 보면은 대법에서 판결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녀 특혜 채용을 뇌물로 인정한 사건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또 하나 이제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이제 비극적으로 예. 그 삶을 마감하셨는데 그때 정현 씨한테 박연차라는 사람이요. 뉴저지에 있는 집을 구매하는 과정 맞습니다. 속에서 40만 달러를 이제 보낸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끝났지만 예. 정현 씨는 어떻게 됐었죠? 결국은
기소돼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아, 그 유죄가 나왔구나.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외국한 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외국한 관리법. 예, 그래가지고 예. 걷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결국 자녀한테 주면서 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다혜씨 가족들에게 이상직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자꾸만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거는 결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월백 300만 원 그리고 그 최혜병 관련해서 전화했다는 걸로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보면 특검을 한 10번쯤은 해야 될 사안인데 해야죠. 그럼요. 최소한 수사 검찰이 한 수사를 빨리. 회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논리가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들이 생각해봐도. 뭐 어떠한 편향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역대 사례 예. 그리고 그동안 사실관계 예. 이런 것도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것을 따져본다면 저거는 100%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뭐가 검찰 되면 검찰 탄핵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었죠? 검사 결국은 검사 탄핵에 관련돼서 전원일치로 그건 제가 그 결정문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특히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야 이걸 지금 탄핵 소추라고 해왔니? 좀 똑바로 좀 해라라고 거의 그 탄핵 청원 탄핵 그 소추 문건을 이렇게 던지다시피 했다는 재판관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특정도 안 되고 이거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라는 게 상당 부분 있었고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에서 일부 있는데 그것도 아예 유죄가 아니라는 의견이 7개 소위 진보 민주당 계열의 재판관들도 뭐 조금 좀 유죄가 있지만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9대빵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9대빵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김정수 여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잡음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인도 다시마를 그러니까 대통령 그 말씀도 해봐야 통해서.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꺼번에 수사를 받고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소환되는 일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 김정수 여사는 사실 인도 타지마할 관광하고 네. 샤넬 재킷 의혹 두 개죠. 예. 또 지금도 얘기하는 이 그렇죠. 부분도 이것도 기인 결국은- 통해서 5천만 원을 딸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쌓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 형평성의 원칙에 따르면은 민주당도 특검 요구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말이지 국민의힘은 뭐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조금 방어하려고 한다면서 공격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37명이 국회에서 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건가? 국민을 사실은 대표하는지 김종숙 여사 관련된 거 할 때는 물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의원들은 좀 반대했어도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네. 한 발짝 이렇게 좀 뒤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더니 이제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입장을 내놓고 역시 또 일종의 방탄에 나서는 그런 네,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관성도 없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선동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진실이 된다. 예. 근데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법률적인 기술적인 얘기지만 원래는 부정한 청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상직 의원이 하면서 그때 의원 되기 전이지만 네. 뭐 중진공 이사장 좀 시켜주세요라든지 그런 취지로 부탁을 했지만 돈은 일단 사위한테 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제3자 뇌물 죄로 혐의가 될 하다가. 줄 알았는데 이건 지금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직접 뇌물 내지는 사후 수뢰로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3자 뇌물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 플러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네.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뭐 형법 129조에 예. 의하면은 직접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 크고 뇌물죄로 아까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경제 공동체 아니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경제 공동체냐라고 그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논란이 많았죠. 그 예. 엄청난 그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결국 엮으려고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단 이론도
하지 않은 데 없었죠. 불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되고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와 지금 얘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그리고 사회의 관계는 훨씬 경제 공동체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라고 그게 볼수 아까 있는 조선일보 거죠. 사설에서도 네. 지적하는 바고 그게 바로 그렇다면 이제 형법 제 129조에 의하는 직접 뇌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걸 수사해서 일단 2억 2,300만 원 그 타이사젯에서 받은 돈과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총액을 직접 뇌물 내지는 사후 수뢰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가 되다 보면 사실은 그 돈 말고도 무슨 또 다른 돈들이 지금 계속 뭉치던 의혹이 나오니까 그게 혹시 무슨 특활비에서 쓰였다든지 그런 아니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아니 이상직 의원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중진공 이사장도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꽂으면 그냥 공천되면서 전주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데 그냥 2억 2,300만 원에 상당하는 그 정도만 해줬을까?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아니 이건 그냥 소위 뇌피셜의 차원이 있지만 그렇죠. 뭔가 이게 잘 안 맞는다. 악유가 잘 안 맞는다. 조금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차근차근 계좌나 이런 걸 보고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고 예.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합리적 추론, 예. 합리적 추론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거는 검찰 수사 결과에 지켜봐야 의해서 되는 된 거죠. 거고 예. 그 검찰 수사 결과 미흡하면 당연히 그다음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로 가는 그런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아주 초기 단계였거든요. 예. 이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고 해서 막 압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선을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검찰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정확하고 예리한 그렇습니다. 그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 김정숙 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지마할 거기 타지마할을 갔던 게 사실은 영부인 자격을 이용해서 외유성 출장을 갔다 그런 의혹이 하나 지금 제기돼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이것도 보면 샤넬 측으로부터 재킷을 뭐 한글이 적힌 재킷을 대여한 다음에 반납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보조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3년쯤 지났었나요? 그 샤넬 쪽에서 이게 사실은 그때 입었던 거다 하면서 기증하겠다고 한국에 보내왔는데 그 옷 예리한 이 네티즌들이 그리고 특히 여성 옷에 대해서 전 잘 몰랐는데 딱 보면 이건 그 옷이 아니다. 여성들은 금방 보면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 국립 한글 박물관 이걸 기증론에 참여했던 그 관계자는 이 샤넬에서는 기증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때도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혹시 김정숙 여사가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반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조선일보 신문에서 보도하는데 바로 이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거는요.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샤넬 측에다가 그거 빨리 공개하세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그걸 빨리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해야 되죠?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죠. 아직까지도 그런 조치가 그래,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국민들로서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죠. 화를 내야죠. 김정숙 여사가. 이건데 왜 내가 나한테 왜 창피를 주느냐. 하느냐. 창피를 주냐. 빨리 반납.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못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만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혹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고 좀 미흡하다 하면은 뭐 특검도 하고 뭐 그래야지 수순으로 가야지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의 힘을 향해서 공격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진정성을 받으려면 기다려 봐야죠. 검찰 수사 결과. 아까 한 번만 다시 읽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을 때 뭐라고 했던 말씀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대통령으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하는 그런 거로 챙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검찰도 대통령이라는 것에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예. 더 나가서 즉각적인 요 중요한 거예요. 예.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딱 요거네요.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죠. 지금 와서는 뭐 정치보복 그러면 자기가 입장을 발표해야죠. 제가 직접 검찰에 가서 부인과 같이 수사 받겠습니다라든지 그래야지 당당한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 뒤로는 빠지면서 뭐 옛날 청와대 출신들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무슨 뭐 정치보복하고 정상적 같으면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검찰 가가지고 조사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었던 무슨 뭐 개혁 대통령이 뭐 어떻고 그동안 얘기했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 포함해서 마치 가장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로는 다 드루킹 댓글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뇌물 관련된 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게 얼마나 허상이고 예. 그 허군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우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의원들 동원해 가지고서 아주 압박하고 방탄하고. 예.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다시 제가 읽어 달라고 우리 교수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네. 그대로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리에도 맞고 네. 앞뒤도 맞고 자가당착도 아니고 그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네.